자, 이제 공동소유입니다. 거기 보니까 24, 25, 26, 27 이렇게 나온 거는 매년 나온다 이 말이죠. 예. 그 중에서 공유가 매년 나오는데 작년에는 공유 한 문제 나오고 한 10년 만에 합유도 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두 문제 나왔는데 대부분 공유에서 99%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소유를 배우고 있죠.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 다수이자가 소유하는 걸 말하는데 왜 공동소유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하는 때 그 구성원들의 결합 정도에 따라서 공동소유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공유, 합유, 종류입니다. 그래서 공동소유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공동소유가 줄여서 공유가 되는 게 아니고 공동소유는 준말이 없습니다. 공동소유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느냐? 당연히 어떤 공동소유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달라지니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하는 게 아니고 민법이 그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찢어질라. 이야, 그 힘도 좋은데 그러면 되는가? 머리 막 뭉태서 다 안에 들어가고 싶죠, 이게. 그죠? 자고 있으면 막 기본서를 자고 배고 자면 그 안에 확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공유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유는 그게 뜻이 지분에 의해서 공동소유하는 걸 공유라고 하고, 합유는 조합원들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것을 합유라고 하고, 총유는 권리 능력 없는 사원인 집합체로서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유는 첫 번째 이제 무엇에 공동소유한다고? 지분에 의해서 공동소유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공유를 살펴보면 예컨대 갑올병 두 사람 합니다. 한 필지 토지가 있어요. 한 필이라는 부동산에 몇 개다? 하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2분의 1씩 공동으로 부담해서 매수를 하기로 약정합니다. 그럼 매수해서 각자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겠죠. 그러면 원래 일물일건주의니까 부동산을 몇 개로 만든 다음에 두 개를 만든 다음에 하나씩 소유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우리 그러지 말고 이걸 나눠서 소유하지 말고 공동 소유하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갑도 이 토지의 소유권이 있고 을도 토지의 소유권이 있는데 100%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일정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정 비율을 뭐라고 한다? 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분은 소유권의 비율입니다. 그럼 이 갑과 이 토지를 공동 소유하는 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에서 공동 소유하는 것, 이런 공동 소유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런 공동 소유를 갑을을 공유자라고 하고 소유권의 비율을 지분, 이 토지를 공유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반수 이상이면 가반수 지분 공유자라고 그러고 가반수에 미달하면 소수 지분 공유자라고 합니다. 2분의 1은 가반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반수입니다. 가반수란 반드시 반을 넘는 걸 가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가반수가 아니에요. 자, 이게 공유입니다. 공유. 그러면 공유는 의의는 그렇고 어떻게 하면 성립하느냐? 지금 우리가 소유권을 보니까 이것도 다 법률 행위로 인한 성립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이겠죠. 법률 행위로 인한 성립은 당연히 그게 계약에 의한 성립되어 있죠. 합의 플러스 뭐도 되어 있어야 된다. 등기. 부동산은 등기해야 됩니다. 이때 등기는 공유 등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분 등기도 한다 안 한다? 합니다. 등기법에는 지분 등기를 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것이고 문제 없고 여기서는 이제 지분 봅니다. 지분. 우리가 말하는 공유 지분인데 지분은 완벽하게 소유권과 같습니다. 일정 비율을 망정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갑을이 이 토지를 공유할 때 소유권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나누어 갖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공유는 일물건조 외의가 아니에요. 이걸 양적 분할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갑을은 일정 비율을 망정 완벽하게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은 당연히 무슨 자유가 있다? 처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각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반포를 할 수도 있고 지분을 포기할 수도 있고 상속이 되고 그렇습니다. 완벽한 겁니다. 만일 공유자 사이에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는 특약했다. 그 특약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 처분 금지 특약은 흔히 말할 때 당사자 결반의 효력이 있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채권적 효력만 있다 그럽니다. 결론을 말하면 처분 금지 특약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처분하더라도 제3자는 당연히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지분은 처분의 탄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 그러면 지분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분의 비율이야 당사자가 정하겠죠. 따라서 법률에 있는 것은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법률에 규정이 한 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표시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불분명하다. 그러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만일 균등하지 않다.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된다 안 해야 된다? 등기됩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은 지분을 가지고 실제 지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만일 등기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공유자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혹은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 없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지분을 포기하면 그 사람 지분은 누구한테 간다 했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기속됩니다. 이런 걸 유식하게 말하면 뭐라 그런다? 지분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분의 탄력성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집합법에는 이런 게 적용이 안 되죠. 무주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아파트는 눕게 된다. 무주 부동산은 국유죠. 그럼 지분도 다른 공유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국가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집합법은 적용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공유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공유를 봐야 되는데 4번 공유자 사이의 공유 관계 되어 있죠. 공유자 상호 간의 관계니까 이걸 흔히 말할 때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내부 관계라고 해요. 그 내부 관계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로. 그걸 지금부터 이제 봅니다. 1번 사용 수익됩니다. 법조문에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무슨 비율대로? 지분 비율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공유물 사용 수익은 공유물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부를 사용하는데 무슨 비율이다? 지분 비율대로 사용합니다.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다 쓰면 처분 변경은 당연히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냥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다음에 공유물 관리행위입니다. 관리행위란 이용계량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단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관리행위 안에는 이용계량 보존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유에서는 관리행위 안에는 보존행위가 포함이 안 됩니다. 법조문에 단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법조문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다음에 방금 수익이 무슨 비율이라 했죠? 지분 비율. 그러면 비용 기타 의무도 무슨 비율이게? 지분 비율입니다. 그래서 의무도 지분 비율입니다. 그럴 때 만일 공유자가 의무 이행을 지체한다. 몇 년 이상 지체하면 그게 뒤에 1년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00페이지 보면 1년 이상 나오죠. 그 1년 이상 의무 이행을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가 상단 가액 제공해서 지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공유인 내부 관계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적용. 그래서 먼저 보면 수익이 무슨 비율이다? 지분 비율입니다. 그럼 의무도 무슨 비율이다? 그럼 세금이 나오더라도 공유자는 어떻게 부담한다?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을 임대해줬다. 임대료 수익은 어떻게 나눈다? 지분 비율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수익입니다. 수익, 사용 수익입니다.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갑을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각각 3분의 1씩 공유합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1인이 무단으로 자기 앞으로 단독 등기를 했어요. 분명히 공유 토지인데 등기는 누가 등기되어 있다? 이 공유자 1인이 자기 앞으로 단독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다른 공유자는 그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이 경우 갑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이 병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리는 점입니다. 299페이지 1번 판례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인 등기를 하더라도 지분에 관해서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는 전부에 대해서는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부에 대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지 그 사람 지분 범위 내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전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는 아니고 타인 권리 매매로서 유효입니다. 그리고 정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해줬어요. 그럴 때 이 다른 공유자는 이 갑이 단독으로 원래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없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전부 말소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 이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입니다. 그게 2번 판례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매도해서 타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그러더라도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사례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죠. 299페이지입니다. 갑불병 세 사람이 지금 있는데 각각 3분의 1입니다. 그럴 때 이 공유 토지나 공유 건물을 남에게 임대를 해주자.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이 없이 갑과 을이 이걸 임대적으로 약정했습니다. 약정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임대는 방금 말하던 이용계량이죠. 지분 가반수니까 갑과 을이 합치면 몇 분이 몇이다? 3분의 2니까 가반수 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if 말입니다. 만일 갑이 자기 지분이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5분의 3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줄 수 있게 없게 있어요. 공유자 가반수가 아니고 지분 가반수입니다. 그래서 299페이지 관리 기억 나오죠? 지분 가반수를 결정하므로 지분 가반수를 가지는 공유자가 있을 때는 단독으로 관리 행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걸 관리 특약을 했어요. 관리 방법에 관한 특약을 한 후 갑이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어요. 그럼 지분을 양수받은 사람도 종전 관리 특약을 승계한다 안 한다? 승계합니다. 그래서 특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승계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공유자는 누구누구가 되는 겁니까? 정을 병됩니다. 그럼 요 정을 병이 다시 가반수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도 있게 없어? 있죠. 그게 299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이연입니다. 사용 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 승계내기도 당연히 승계가 된다. 그러나 특약 후 공유자 변경이 있고 변경을 또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가반수 결정으로 기존 특약 변경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가반수가 있으면 계속 이용 방법은 자꾸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자, 요게 관리 행위에 관한 것인데 이 관리 행위를 두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가반수냐 아니냐 따라 틀려지는 거 지금부터 봅니다. 갑, 을, 병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합니다. 배타적으로 점유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점유합니다. 그럴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 병은 이 갑을 상대로 왜 당신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느냐, 그 전부에 대해서 반환해달라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자기 심 범위 내에 할지라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안 돼요. 자동차를 세 사람이 공유한다 해서 핸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환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지가 이익을 누렸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부에 대해서 하면 돼, 안 돼? 부당이득은 이익이죠. 이익은 항상 무슨 비율? 지분비율. 그래서 지분비율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0페이지 거기에 있는 1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들어가는 겁니다. 갑, 월, 병 세 사람인데 이제는 갑이 5분의 3 지분권자, 즉 과반수 지분권자입니다. 이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경우 소수 지분권자 병은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똑같은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 전부에 대해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예? 안 되니까 쓰겠지. 같으면 원래 쓰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 방금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 방법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럴 때 자기가 사용하는 것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일부를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환 청구 못합니다. 반환 청구는 못하지만 지가 사용해서 이익을 누리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건 항상 무슨 비율이다? 지분비율대로 청구하는 겁니다. 합니다. 자,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 A에게 사용 수익을 허락했어요. 사용을 허락합니다. 돈 받고 허락하면 뭐라고? 임대, 공짜로 빌리자면 사용대차입니다. 이렇게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임차인 등에게 다른 소수 지분권자 병은 자,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안 됩니다. 왜냐?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임대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이 임차인은 적법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불법 점유가 아니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부당이득은 지금 누가 하고 있다? 갑이죠. 그래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돼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나오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갑, 월, 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입니다. 그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영구적인 변경이나 처분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처분에는 단독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처럼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공유의 내부 관계입니다. 공유의. 자, 이제는 공유의 대외 관계를 봅니다. 공유의 대외 관계라는 것은 결국 공유자 상호 간의 관계가 아니고 공유자와 제3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거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죠. 뭐. 갑, 월, 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는데 제3자 A가 무단으로 나무를 심는다든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무효 등기를 했다든지 이렇게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때 남에게 예컨대 토지를 누군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하는 자가 을입니다. 그럴 때 갑이 나가서서 당신 왜 점유하느냐 나가라 그러면 이 을이 뭐라게 내보고 나가라는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습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나가라 할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타인에게 여러분 어떤 행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 갑도 이 A를 상대로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나가라 할 때는 나가라 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 갑이 갖고 있는 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지분권이 있어요. 그러면 지분권 주장할 때는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지분권은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지분권에 의해서 이 병에게 A에게 방해 제거 청구합니다. 근데 무단으로 건물이 신축됐으면 건물을 뭐라? 철거해달라. 아니면 등기가 있을 땐 등기를 말소해달라. 방해를 뭐 해달라. 건축 자재가 있으면 치워달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지분 범위에 대해서 할까요? 그 전부에 대해서 할까요? 전부에 대해서 합니다. 이게 판례는 일종의 무슨 행위를 본다? 보존행위를 봐요. 이거는 판례를 보존행위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방해 제거하고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봐보니까 무슨 청구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죠. 물권적 청구는 다 단독으로 그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반환 방해 제거 나오죠. 3번 등기 말소 다 나올 겁니다. 지분 확인 청구 당연히 자기 지분 청구를 할 때도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반환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죠. 방해 제거만 했어도 안 되고 불법 점유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이라 항상 뭡니까? 이익 보는 거죠. 이거는 수익입니다. 그럼 이거는 항상 무슨 비율이 된다? 지분비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지분비율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분비율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외란 게 있습니다. 뭐냐? 가볼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A가 나타나서 소유여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합니다. 그럼 이 토지를 20년 점유하면 뭐 해버린다? 시효처당합니다. 그럼 가볼병 입장에서는 부동산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시효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럴 때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권에 의해서 시효를 중단시켰어요. 소유권 확인하고 시효를 중단시켰다. 그럼 이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 미친다, 안 미친다? 공유자 1인이 시효를 중단시켰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시효취득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런데 중단의 효력은 해당 공유자에 한해서 발생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은 해당 공유자와 그 지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럼 이 상태로 계속돼 버리면 A는 시효취득하죠. 다만 갑의 지분은 시효취득 못하고 을, 병의 지분을 시효취득합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게 이 뜻입니다. 다음에 이 경우 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고 공유관계를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근데 공유관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갑이 A를 상대로 내 지분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유자 지분도 A에게 주장하는 거죠. 이 토지는 나와 을, 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이 토지 3분의 1 지분권자라 그러면 되는데 다른 사람 지분권도 대조로 주장합니다. 이렇게 공유자는 자기 지분이 아닌 다른 사람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다른 공유자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속한다, 안 속한다? 보존행위에 속하면 각자 할 수 있잖아요. 보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나가야 됩니다. 자기 지분 다 주장해야 되니까 전원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만일 이 A가 비켜주지 않는다. 그럼 공유관계가는 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반드시 전원이 소에 참가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뜨리면 소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소송을 필요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이렇게 말합니다. 공유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거기 나와있죠.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공유자는 절대로 여러분 다른 공유자 지분을 주장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예컨대 갑불병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 3분의 1이 있는데 요 병의 지분에 A 앞으로 등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A 등기가 있는데 이 등기가 무효 등기입니다. 이렇게 다른 공유자 지분에 무효 등기가 있을 경우 해당 공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그 무효 지분, 요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 지분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뭘 지분 주장합니까? 병의 지분을 A에게 주장하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2번 판례입니다. 자, 2번 판례 두 번째 줄, 2번 판례 그냥 위에 걸 봅니다. 공유자 1인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인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부분 등기 말소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성혹되어 있죠? 안 됩니다. 자기 지분이 아닌 다른 사람 지분에 무효 등기가 있더라도 내 공유자로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또 없다? 없잖아. 그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해당 공유자가 해야 됩니다. 이 옛날에는 대외 관계가 시험에 출제 안 됐는데 이제는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대외 관계가 출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내 관계가 한 5년 전부터 출제되고 대외 관계가 이제 점점 출제가 되니까 이 대외 관계도 지금부터는 공부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렵다 해서 공부를 안 했는데 지금은 해야 돼요. 그래서 크게 지분권은 그럼 제가 당분간 해올 때는 어떻게 오는가? 지분권은 그럼 무조건 단독으로 공유 관계가 라면 전원입니다. 지분권 그럼 뭐라고? 단독으로 공유 관계가 라면 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 옛날에 많이 나왔던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유는 필연적으로 공동 소유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죠.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 소유하지 뭐 공동 소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눠줄 수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분할의 자유가 이 말이에요.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게 있고 분할을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는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단 몇 년 범위 안에서 불분할 특약할 수 있다? 5년 범위 안에서 불분할 특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분할 특약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됩니다. 자, 등기야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또 이 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 공유물 분할할 때 등기부에 보니까 갑을병이 각각 3분의 1씩 지분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갑이 5분의 3입니다. 실제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경우 공유물 분할은 실제 지분에 따를까요? 등기부 지분에 따를까요? 실제 지분에 따릅니다.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유자 상호 간에는 실제 지분 가지고 따라야 됩니다. 원칙 니은에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분할은 실제 지분의 기준을 따라라.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분할할 때는 어떤 분할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원칙은 무슨 분할이 됐죠? 협의 분할입니다. 당사자끼리 공유물 분할하는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협의가 안 되거나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분할하는 거 재판상 분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협의 분할이 됐어요. 그런데 협의대로 이행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협의 분할됐을 때는 재판상 분할 청구 못합니다. 협의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되지 형성의 소인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시험에 답으로 출제됐습니다. 303페이지 오른쪽 기역 요건이 그 내용입니다. 협의 분할이 됐을 때는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협의 분할할 때도 반드시 전원이 참여된다, 안 해야 된다? 공유물 분할은 반드시 전원이 참여됩니다. 한 사람으로 빠뜨린 상태의 분할을 하게 되면 그 분할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전원이 참여됩니다. 그럴 때 분할은 현물 분할이 될 것이고,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 돼야 하는데 아파트를 톱으로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매각하고 대금을 나눕니다. 이걸 대금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만큼 가격으로 배상해 줄 수도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걸 가격 배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도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런데 재판상 분할은 첫 번째, 요 재판상 분할은 틀립니다. 요거는 반드시 무슨 분할을 해주는 게 원칙이다? 현물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심의물하고 가격 감소가 염려될 때는 경매를 명합니다. 그래서 경락대금을 나눠주는 게 무슨 분할? 대금 분할이죠. 이러면 대금, 법원에서 경매할 것 같으면 뭐라고 분할 청구합니까? 자기들끼리 매각하는 게 더 낫지. 경매되면 가격이 다운되는데 결국은 재판으로 청구한다는 건 무슨 분할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현물 분할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상 분할은 무슨 분할이 원칙이라고?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그럼 현물 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재량으로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래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그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현물 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금 분할을 명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반드시 전원이 참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전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무슨 소송이다?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반드시 전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현물 분할 판결을 합니다. 갑과 을이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분할 청구하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A 필지, B 필지로 자르고 갑은 왼쪽 A 필지를, 을은 오른쪽 B 필지를 가져라고 공유물 분할해라고 뭐 했다?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이 됐지만 아직까지 분필 등기는 안 됐죠. 그럼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물건이 변동된다 안 된다? 됩니다. 요게 그 유명한 무슨 판결? 그렇습니다. 형성 판결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과 동시에 물건은 바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공유물 분할 청구가 형성권이 됐죠. 공유물 분할 소가 형성의 소고,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입니다. 전부 다 형성자들하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게 분할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분할을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분할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분할할 때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은 분할을 원하지 않아요. 그는 분할을 원하는 사람만 분할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공유로 둘 수도 있게 없게 있다는 게 2번 판례입니다. 공유로 남겨두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하게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뒤에 나옵니다. 분할을 되면 당연히 공유관계가 종료되겠죠. 근데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현물 분할이 된다는 것은 공유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고, 대금 분할한다는 것은 매각하니까 결국 지분을 매매하는 거죠. 그러면 교환과 뭐다? 매매입니다. 결국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것은 지분을 교환하는 것과 매매하는 것 같아요. 매매 교환은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이니까 당연히 무슨 책임진다? 담보 책임집니다. 그래서 공유물이 분할되면 각 공유자는 무슨 범위 내에서?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담보 책임을 집니다. 그 기억해야 됩니다. 지분 비율대로 담보 책임진다는 거. 왜 담보 책임지느냐? 지분은 방금 분할이라는 건 매매 아니면 교환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은 소급 판단한다? 안 합니다. 소급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급표가 있냐 없냐 했을 때 없는 게 원칙입니다. 비소급표가 공유물 분할입니다. 단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시로 소급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틀립니다. 근데 상속 분할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은 소급표가 없다.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 어려운 거 봅니다, 이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공유물이 분할됐어요. 공유물 분할되면 뭐 두 가지겠죠. 무슨 분할이 된다? 현물 분할. 갑이 소유하고 을이 소유하고. 혹은 을이 단독 소유할 수도 있을 수 없어요. 있고 갑에게 가격 계상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누가 단독 소유하고 갑이 단독 소유하고 을에게 가격 배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저당권은 해당 공유자프로 분할된 부분에만 존속할까요? 분할된 각 부분 위에 계속 존속할까요?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공유물이 분할된다 할지라도 해당 공유자프로 분할된 부분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분할된 각 부분 위에 종전 지분 범위 내에서 계속 미칩니다. 을이 단독 소유하더라도 전부에 미치지 않고 무슨 범위 내에서만? 지분 범위 내에서만. 갑이 단독 소유하더라도 지분 범위 내에서 계속 미칩니다. 대신 이때는 을은 돈 대신 현물 대신 돈 받았죠? 물상대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기억하는 것은 분할이 되더라도 저당권은 종전 지분변에서 분할된데 계속 미치게 됩니다. 라고 법조문에 있느냐? 없고 판례가 말했어요. 마지막 줄 냅니다. 마지막 줄을 기억하면 돼요.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전부의 종전 지분 범위에서 계속 미치게 됩니다. 자, 요게 공유에 관한 겁니다. 공유. 다음에 공유는 크게 의, 내부관계, 외부관계, 다음에 공유물 분할, 이렇게 크게는 4파트, 나오는 것은 3파트에서 문제됩니다. 내부관계, 외부관계, 분할, 그렇습니다. 자, 이제 306페이지 합유입니다. 합유는 방금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한다 했죠. 그래서 갑, 을, 병 세 사람이 조합을 결성합니다. 조합 결성할 때 조합계약 해야 되겠죠.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계약이 조합계약입니다. 그러면 조합에 돈 출자하면 출자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공유 합유에도 지분이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조합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조합재산이 있게 없게? 내가 있다 그랬죠. 조합 사무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제가 조합할 때 저번 달에 제가 변호사들이 변호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한다 그랬죠. 요즘 변호사들이 조합을 제일 많이 결성합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사무실 하나만 내면 되죠. 그리고 안에 있던 직원들 공동으로 사용하면 되잖아. 그럼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조합원들이 갖고 있던 이 조합재산은 누구 거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조합원들이 무슨 소유에 속한다? 공동소유에 속하겠죠. 이런 공동소유를 뭐라 그런다고? 이런 공동소유는 합유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조문 읽어봅니다. 자, 법조문 306페이지. 제가 읽지 않고 이제 여러분이 읽어봐셔야 돼요. 하나 공부를 안 하니까 읽어봅니다.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는 합유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걸 합유를 한다고 법조문에 딱 박아놨다니까. 그래서 이걸 합유라 그런 겁니다.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할 때를 합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합유도 당연히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유도 지분이 있는데 합유 지분은 등기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합유도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합유란 취지를 등기합니다. 그러나 합유에는 뭘 하지 않는다?
지분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합유라는 취지만 등기하지 지분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이고, 조금 전에 공유자 1인이 공유 토지를 단독으로 등기하더라도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를 했죠. 방금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합유 부동산을 합유자 1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일까요? 아닐까요? 네? 될까요? 아니 될까요? 될 것일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공유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309페이지는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내가 순환데 까버리 버렸네. 아, 307페이지 제일 밑에 줄 나왔습니다. 합유 재산을 합유자 1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은 실질 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 무효인 등기가 된다. 나와 있습니까? 요게 공유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공유나 합유나 다 등기합니다. 틀린 점은 공유는 공유 취지 등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분 등기도 하고, 합유는 합유 취지만 등기하지 지분 등기는 안 하죠. 안 하니까 합유자 1인 명의로 단독 등기하면 그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됩니다. 자, 그게 틀린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거 외에는 합유는 공유하고 카이트요. 딱 세 가지만 틀립니다. 그래서 외울 거는 방금 합유자 단독 명의로 등기하면 그 보존 등기는 무효라고 그랬죠. 그거 하나 외에는 똑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합유 지분 처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처분할 수 있게 없게? 시험장 갈 때까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됩니다. 단 뭐 해야 된다? 전원 동의가 있어요. 합유 지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전원 동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 지분 처분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 틀린 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당연히 합유 지분은 상속이 될까 안 될까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잔존 합유자에게 기속됩니다. 합유자 2명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다. 그럼 단독 소유로 바뀝니다. 거기 밑에 있는 단독 소유로 바뀐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합의물 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변호사업을 하는데 하기 싫으면 지만 탈퇴하면 되지. 나누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합의물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 세 가지가 공유하고 다른 점입니다. 항상 이 셋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나머지 보존에 있는 단독을 할 수 있다.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를 한다. 다 똑같아요. 공유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상세히 보는 것. 오른쪽 봅니다. 307페이지를 봅니다. 합유 지분 처분 나옵니까? 2번 나오죠? 그럴 때 두 번째 줄 합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합유 지분은 상속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합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지분은 다른 합유자에게 기속됩니다. 그럼 합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누구게 된다고? 다른 공유자에게 기속되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다른 공유자에게 기속된다 그랬는데 니은을 보십시오. 합유자가 합유 지분 포기한 경우 포기된 합유 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자 지분들에게 뭐한다? 균분하여 기속되고 돼 있죠. 이것은 포기는 유죄포입니다. 근데 이거는 합유 지분이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죠. 따라서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등기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공유자 1인이 사망할 때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공유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에게 기속되죠. 그러더라도 그냥 기속됩니까? 등기됩니까? 다른 공유자에게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비속이 되는 겁니다. 등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밑에 있는 1번 판례가 그 이야기입니다. 등기해야 된다. 등기하자라면 여전히 변동이 안 된다는 거고, 2번은 상속에 관한 겁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그 지분법인에서는 유효라 이런 말 했었죠. 근데 이거 합의는 틀립니다. 307페이지 배우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줄. 합의자 1인이 다른 합의자 동의 없이 합의물을 양도하면 그 양도가 뭐가 된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니은 합의자 1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그 등기도 무효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뒤에 합의물 종료입니다. 합의가 종료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조합이 해산하거나 아니면 합의물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합의는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조합이 해산됐더라. 그런데 조합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분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재산을 분할할 때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오른쪽 총류입니다. 총류는 거기에 보면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이죠. 비법인이거나 말거나 사단의 구성원은 뭐라고 불립니까? 사원이라 그랬잖아. 사원. 형제 자매 여러분이 아니고 사원입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 그러면 대표적인 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잖아. 교회는 사단은 맞죠. 그런데 권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설립 등기 등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 말합니다. 법인이 아니면 권리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성원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사원입니다. 그럼 이 교회 재산은 누구 거냐? 당연히 사원들의 공동 소유겠죠 뭐.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그렇죠. 교회 재산은 교회 교인들이 뭐 한다? 총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완벽하게 하나님 재산이죠. 그래서 이거는 구성원들의 결합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가장 다른 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지분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말들이 나올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총유에는 딱 법조문에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사용 수익하는 권능과 뭘 나눠놨다? 관리 처분 기능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각 사원은 전관 기타 규약에 따라 뭐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용 수익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사원총회 결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 행위는 원래 조금 전에 제가 이용 플러스 계량 행위가 있지만은 보존 행위도 원래 관리 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여기 나오는 거죠. 보존 행위도 사원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보존 행위도 사원이 못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종중 등기 어떻게 하는지 이는 등기법에 배우죠. 종중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도 등기 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가 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자, 뒤에 310페이지. 거기에 1번 보니까 보존행위도 뭘 거쳐야 된다고?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라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게 나오는 거죠. 교회에 지하실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노숙자님께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럼 교회 재산인 총유 재산이 지금 방해가 있죠. 방해 제거합니다. 방해 제거하는 게 무슨 행위입니까? 보존행위입니다. 그럴 때 교회 대표자인 갑께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 안 됩니다. 자, 총회 결의를 얻었을 때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틀리는 겁니다. 총회 결의가 있더라도 안 된다고. 절대로 개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번을 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에 관한 보존을 위해서 소를 제기하는지 여부되어 있죠. 소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를 거치거나 아니면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서 필요적 공동소송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만 하든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신이 하든지 아니면 구성원 전원이 나오는 필요적 공동소송을 해야 되지,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이 뭐라도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랬죠.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하라고. 제발 소송 제기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하잖아. 대표자라도 하지 말라고.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더라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서 구성원 전이 사인해서 필요적 공동소송하든지 사단 자신 명의로 하면 됩니다. 사단 자신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외울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에 1번 판례는 나중에 한번 봅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판례 보고, 3번도 지금 판례 하나는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3번 판례는 교회 다니신 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 판결입니다. 이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거의 공유가 나오지 뭐 총유는 나오는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의물건 들어가기 전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보고 용의물건 담보물건 들어갑니다. 좀 쉬었다 갑니다.